수도권에서 풍선 효과가 밀려서 여기에 신도시로 인해서 뜬다, 혹은 거기에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뜬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지역이죠. 여러 번 다뤘던 지역인데 평택입니다. 자, 평택, 이천, 파주는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데 평택, 파주, 이천이 오른다. 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파주 어디 있어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을 중심으로 파주, 그 다음에 뭐 평택, 여기 안성, 이천,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면요, 여기는 어디냐? 외곽 중에 외곽인 지역들만 뜨고 있다. 그러니까요, 부동산 심리가 아직 안 죽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여기가 뜨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봤을 때 처음에 서울 중심으로 떴죠. 서울 비롯해서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이나 마용성권 중심부로 뜨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뭐 과천이나 뭐 분당이나 하남 이런 식으로 중심으로 떴고, 서쪽에는 이제 광명 이런 쪽이 떴었죠. 그러다가 여기가 안 되니까 이제 풍선 효과로 나온 게 용인, 뭐 수원, 일산, 김포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쪽 하다가 이제 뭐 우산, 평택, 화성 번져갔는데, 문제는요, 매수 심리는 지금 꺾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죽었냐 안 죽었냐를 보면요, 사람들은 아직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있다. 왜냐면 여태껏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태껏 그래왔던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게 8, 90년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때는 고도성장 시기였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커졌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처음에 거의 이제 부동산 몰빵이 되게 생겼죠. 2000년에. 왜? 90에서 한 2000년 요 사이에 있었던 게 닷컴 버블이죠. 그러니까 위험자산,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몰려 들어왔죠. 그래서 터진 게 글로벌 금융위기죠. 부동산으로 몰려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부동산이 뜨니까 미국에서는 MBS 막 이런 거 해줘가지고 통화 승수를 막 늘려버렸죠. 그래서 통화 승수가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뻥튀기가 됐다. 그게 붕괴가 된 게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즉 2000년대 됐을 때는 이제 고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사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과잉 유동성이 몰리면서 이제는 빚으로 무리해서 집 사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예전에도 뭐 물론 빚내서 샀지만 지금처럼 무리하진 않았다. 왜냐? 예전에는 처음에 좀 무리가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가 한 5년, 10년 계속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월급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왜 빚내서 무리해서 사느냐?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게 되니까 부동산은 불패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집을 살 수요는요,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요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돈을 벌도록 만들어서 주식코인으로 돈 벌어서 늘려서 뻥튀기해서 사면 된다. 그거는 전체 국민 중에 일부일 뿐이고, 결국에는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사는 거죠. 주식이랑 코인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여력과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야 맞는 건데 부동산 가격만 튀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터진 거예요. 2022년 똑같아요. 원래는 2019년에 터지는 거였죠. 2018년 말부터. 사이클 상으로도 그렇고. 왜냐? 버틸 수 있는 한계가 거기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위중무역전쟁과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겼다. 근데 여태까지 2000년대 해보니까 이때 터졌는데, 이때는 통화 승수를 막 억지로 늘려서 만들었다면 이 이후에는 뭐예요? 그냥 돈을 풀었죠. 저금리하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였죠.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다. 단순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다. 그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심리가 생겨났고, 그런데 이제는 여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그러니까 평택까지 가서 사는 거예요. 이천까지 가서 사는 거고 파주까지 가서 사는 거다. 그래서 보면요, 어때요? 오히려 딴 데서 다 빼먹고 인제서야 올라가고 있죠. 뭐가 거래가 많이 될까요? 1억 미만 갭투기, 전세가격 지수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전세가격 지수 역시도 이제는 상급지가 하락하게 되면 따라서 앞으로 점점 더 여파가 외곽으로 번져간다. 그러면은 외곽 중에 외곽인 지역들은 어떻게 되느냐? 수요가 없어진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수가 생긴다. 어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시가격 1억 미만 갭투기, 2000평택만 나홀로 상승. 예전에 이야기했죠? 나홀로 집에는 집에 2명이 있었다. 그래서 도둑도 2명인데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2명이 있었죠. 케빈과 맥컬리 컬킨이. 뭐야, 어떻게 둘이 있는데 나홀로 상승이야. 한글도 모르는 인간들이 기자를 하고 있어요. 유니크하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지금 깡통 전세가 심각해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보면 전세가율, 자 여기 7월에 친 거는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통계가 7월에 친 게 갑자기 막 전세가율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통계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실질 추세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평택이 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이 매우 급감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이 물리고 있다는 소리다. 그리고 어디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계속 오르는데 하는 실수요들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일 경우는 거의 투기 수요죠. 자, 그래서 아파트 거래 현황 보면 이거예요. 이러다가 튀었어요. 자, 찍찍찍찍찍찍 하다가 갑자기 4억짜리가 튀고 나왔다. 라는 건 이건 뭐예요? 호가가 4억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는 얘네가 다운 거래다. 국토부에서 저런 걸 조사해야 된다. 쓰잘데기 없는 거 조사하지 말고 기자들도 저런 걸 조사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쓰잘데기 없이 저거는 특수인간의 거래고, 이게 다 특수인간의 거래고 이게 정상거래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렇다는 것은 얘네가 다 다운거래라는 거다. 쥐거래더라도. 쥐거래로 다운거래를 했다는 거는 저건 다 뒤져가지고 적발해가지고 다 잡아내야지 뭐하고 있냐. 그 다음에 엄청 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상승세가 좀 꺾이고 있는 수순이죠. 그리고 호가도 조금이나마 떨어지고 있다. 지금 빨리 팔고 빠지고 있고 설거지 부대들 모집 중인 거다. 밥은 지들이 처먹고 설거지들은 남들이 해주는 거예요. 돈 줘가면서. 설거지를 해주려면 돈을 받고 해야지. 나는 설거지가 너무 하고 싶은 설거지 부대입니다 하면서 돈 줘가면서 설거지 하고 있는 거다. 전세 올라가고 전세가 올리면서 버팅이고 있는 건데, 이 전세만 꺾이면 끝이다 이제. 자, 다른 단지 볼까요? 자, 동삭동, 고덕동, 특히 고덕 신도시 평택의 중심이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가도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좀 되는 아파트들은 이미 하락세로 바뀌고 있다. 1억 미만이 거래량이 많고 2건 이상 거래되고 막 이래야지 지수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적으니까 하락세가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거다. 전세가 떨어지고 있죠. 여기 구간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렸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튄 이런 느낌인 거죠. 매물은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좀 줄었네요. 월세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올 초랑 거의 비슷한 수순이고, 매매 같은 경우는 팔아치우려고 많이 늘었다. 월세도 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뜰 도시냐? 자,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막 띄우고, 여기 아직 1억 미만 갭투기는 지들끼리 막 공유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고, 평택이 뜬다는 건 고덕이 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고덕이 어떤 도시냐? 고덕 신도시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고덕동에서 200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좀 됐죠? 25년 완공을 향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막상 가보면 어떻다? 현실은 다르다. 군사시설이 자리하고 있고, 뭐 구획은 언제나 계획일 뿐이고 완공은 언제 되는지 모른다. 고덕 신도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가 고덕 신도시죠. 그리고 요쪽이 구도심, 요쪽에도 또 뭐 생겨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요 지하철을 보시면요, 보이시죠? 갈린다. 그러니까 여기 신도시가 나온다고 해서 이 혜택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느냐? 일단은 이쪽은 지하철이 가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도심에서 혜택, 고덕 신도시에 넘어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보면요, 고덕 신도시 가보시면 개뿔도 없어요. 저기가 왜 저 가격 받는지, 차라리 그 돈이면은 노도관 금강구 사고 말지 왜 저기까지 가서 사고 있는지. 신도시 프리미엄 받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상권은 제대로 발달했을까요? 거의 안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뭐 기껏해야 여기 삼성전자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뭐 여기 상권 막 엄청 잘 된 데 이용하느냐? 아니죠. 주상복합 같은데 뭐 1층 이런 데 있는 상권, 식당들이나 이런 데나 좀 이용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느냐? 안 되죠. 왜? 일단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로 장기적으로 일하는 임직원들이냐?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비싼 돈 주고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일단은 그만큼의 수익도 안 나오고,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직종이고, 그러니까 회사 버스 타고 딴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집값이 오른대요. 왜 올라요? 고용 창출효과? 고용 창출효과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거의 고용 창출효과 피크예요. 왜? 요거는 뭐 이미 거의 다 들어왔고. 그럼 뭐예요? 더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혜택 줄 만한 상황은 아니고, 어떤 고용이 창출되고 있어요? 건물 짓는 사람들, 신도시 조성 중인 사람들. 학군이 좋아요? 학군 개불도 없죠? 상권이 발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상권이 발달하려면은 연결이 돼야죠. 여기 있는 사람들만 빨아먹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상권으로 유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기 귀찮아. 여기 반도체 지나서 여기서 오긴 더 힘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된 도시, 섬이에요, 섬. 저기가 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마곡 가보셨어요? 마곡 아파트들 엄청 뜨죠? 근데 사실 뜰 동네가 아니다. 거기 조성된 단지는 조성된 단지인 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오느냐? 집값이 합리적일 땐 들어오겠죠. 비합리적이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비합리적인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더 저기를 넓히고 더 많은 인원들이 근무하니까 가격은 더 올라갈 거야. 이 수요들이 고덕신도시 살 거라는 자신이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보면 어때요? 중심 산업지구, 근린산업용지, 뭐 상업지구 막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어디만 되고 있다? 상업지구는 여기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서 이용을 하겠느냐?
근무하던데 점심시간이나 나와서 하는 거고 저녁 때 여기까지 가가지고 우리 중심상업지구 일반상업지구 즐기자 하고 가겠어요? 여기는요 이쪽이 역으로 고립됐기 때문에 구도심에서 이쪽 상권까지 이용하려면은 큰맘 먹고 와야 되죠? 그럼 이쪽에서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도 이쪽에서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퇴근해가지고 가거든. 그러니까 여기만 뜨고 있는 거야. 지도 보면 답이 나오죠. 지금 보면 어때요? 상가주택 7비 주차된 차량만 가득하고 근데 많이 좁은데 계속 추가 공급은 나오죠. 그리고 미입주 비상 걸리고 있고 보면 수변공원 진행 중 황량하죠. 제대로 되는 것도 없다. 뭐만 있어요? 수요는 현장 인부들. 신도시가 조성이 맞춰지면 고용창출 효과는 대부분 사라진다. 입주 공급 과잉이죠. 평택 공급 과잉이니까 떨어져야 된다고 왜 아무 데서도 말하지 않죠? 저런 데라도 오르고 있어야지 아직 심리가 죽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지만 저 사진마저도 되게 잘 나온 거다. 그리고 저기 고덕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아파트 사신 분들도 거주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든 아니면 뭐 출퇴근용으로 진짜로 사셨더라도 주말에는 보통 갈걸요? 중심부로? 분양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 공급도 과잉.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1억 미만 갭투기만 겨우 올라가는 착시 효과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중심부라고 했는데 구도심이랑은 다 단절이 돼 있고 여기가 어떻게 뜰 수가 있겠노. 거기다 제일 외곽이고. 결론 답 나오죠. 일단은 외곽이기에 지금 상승세는 털어먹기고 이마저도 1억 미만 갭투기가 주도하고 있을 뿐 진짜 가격 나가는 아파트들은 하락세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점은 뭐예요? 근데 뜬다는 신도시 자체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고용 창출 효과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에서 여기 와서 들어왔으면 저렇게 황량하지 않아요. 들어온 지가 언젠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저 가격에? 가장 큰 문제는요 어디서 터지느냐.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갭투기 같은 경우는 전세 위기가 굉장히 크게 터질 겁니다. 전세 위기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 수요마저 끝나버리면 여기는 이제부터 완연한 하락세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설거지 부대들 들어가서 설거지 해주고요 서울에 거지 되지 마시고 중심부가 떨어지는데 외곽이 오르는 이상 상황에서는 끝물에 털어먹기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